안녕하십니까. 경제분석을 담당하고 있는 정원일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최근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많이 불거지고 있어가지고 여기에 대한 간단한 판단과 앞으로 방향성에 대해 가지고 간단한 내용들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경기 침체에 대한 키워드이고 주의를 할 필요는 있다라고 하지만 예민해하지 말자라는 정도로 지금의 상황에 대한 톤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내용들,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일단 경기 침체라면은 경기 침체에 대한 정의부터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에서의 이제 가격 지표들이 굉장히 많이 하락하는 그런 모습만을 가지고 경기 침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정확한 경기 침체에 대한 정의를 살펴봐야 되고 그 정의 중에서 3D 관점에서의 접근 방식이 있습니다. 여기서 3D는 Duration, Depth, Diffusion 이렇게 세 가지의 3D 관점에서 경기 침체에 대한 정의를 좀 살펴봐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좀 더 큰 그림에서는 세계 경제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요. 사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주식시장의 폭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경기 침체의 신호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세계 경제에서는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내용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경기 침체, 금융시장에서의 막연한 우려보다는 좀 더 수치적인 확인이 필요한 그런 정의들이 이제 경기 침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조금 더 정확한 경기 침체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려면 결국 이런 3D, Duration, Depth, Diffusion 이렇게 세 가지의 경기 변동의 구성 요소들이 이제 일반적인 상황과 다른 국면이 발생할 때 이럴 때 경기 침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 것이 좀 전문적인 그 측면에서의 경기 침체 정의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일정한 기준선보다는 개념적인 차원에서 경기 침체를 판단한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듀레이션이 좀 길어진다, 뎁스가 좀 깊어진다, 디퓨전이 좀 확산한다. 이런 상황들을 일반적인 저희가 판단하는 상황들보다 좀 다른 개념들로 이제 형성이 될 때 경기 침체라고 정의를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다른 정의 중에 하나로서 우리 일반적으로 많이 보는 지표입니다. 실질 GDP의 2개분기 연속 하락 시 경기 침체로 정의하는 그런 방식들이 아주 직관적으로 사용하는 이런 그 경기 침체 개념인데요. 이런 3D에 대하여 큰 그림에서 포괄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개념이다라고 정의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내용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최근 2개분기간 성장률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 전년 대비 전분기 비 플러스 성장률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었고요. 그래서 2개분기 연속 실질 GDP의 하락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경기 침체를 정의하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NBR이라든가 IMF에서 경기 침체에 대한 정의들을 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보면은 경제활동의 유의미한 둔화가 확산되고 이런 기조가 수개월간 유지될 때 이럴 때 경기 침체다라고 정의하고 있고요. 그리고 IMF에서는 세계 산업 생산, 세계 교역 물량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서 교역과 생산이 둔화됨을 확인하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경기 침체에 대한 정의를 하는 이런 그 내용들을 살펴본다면 결국 이런 것들은 최근에 이제 불거지고 있는 주가 하락 그리고 이에 따른 시장에서의 공포 심리 이런 것들하고는 좀 무관한 개념인 것으로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지표들 몇 가지 살펴보면요. 일단 듀레이션 측면에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미국 쪽인데요. 근로시간의 감소 그리고 임금 상승률의 둔화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것은 팩트입니다. 그리고 최근에서도 이제 주간 근로시간이 좀 둔화되고 있으면서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예전에 팬데믹 직후 시점보다는 시간이 지날수록 근로시간도 낮아지고 시간당 임금 상승률도 낮아지는 그런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경기 하강 사이클, 그러니까 순환 사이클로 봤을 때 하강은 맞는데 지금 침체 국면이냐 지금 현재가 침체 국면이라고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이렇게 좀 시간이 감소하고 임금 상승률이 떨어지는 것은 고점을 지나서 조금 고점을 통과하는 그런 지점은 맞다. 다만 아직까지 경기 침체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정의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확산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일단 가장 직관적으로 제조업과 서비스업 두 업종의 확산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금 대표적으로 ISM 제조업 지수는 많이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비스업 지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최근 3개월간 플러스를 경험한 적도 있고 마이너스를 기록한 적도 있습니다. 세 가지 숫자를 모두 합해보면 오히려 서비스업 지수는 플러스 영역에 있고요. 제조업 지수는 마이너스 영역에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금 경기 침체 우려를 주도하고 있는 것은 제조업 쪽에서의 이런 우려 부분인데 서비스업 지수는 오히려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이런 그 확산, 디퓨전 측면에서 아직까지는 확산이 그렇게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진 않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일단 제조업 지수 측면에서의 우려는 조금 반영되고 있지만 서비스업 지수까지로의 확산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모습을 감안한다면 아직까지는 경기 침체가 본격화되었다라고 판단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세계 경제 측면에서도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유로존,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의 불거진 경기 침체 우려인데 유로존 쪽에서의 성장률은 최근 2개 분기간 전 분기비 플러스 0.3%씩 계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업률도 보시면은 지난 팬데믹 직후보다 많이 낮아져 가지고 지금 현재 역사적 최저점 수준까지 낮아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라고 정의하려면은 성장이 안 나오고 실업이 높아져 가지고 경기가 안 좋은 상황들이 이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국가별 확산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유로존의 경기는 상대적으로 견조하다라는 내용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선제적 금리 인하가 지난 6월 달부터 진행이 되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미국 쪽에서 만약에 경기 침체가 발생하더라도 이게 글로벌리하게 확산이 될 가능성 그리고 이 파급력이 클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IMF에서 정의하고 있는 세계 교역량과 세계 산업 생산 이런 그 지표들은 전 세계 산업 생산 그리고 전 세계 교역량으로 볼 때 급격한 침체 가능성은 제한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게 전 세계 산업 생산 일단 생산 기조를 한번 보시면 작년 연초를 기준으로 해서 조금씩 반대하고 있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전 세계 산업 생산이라든가 교역량 지표가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그리고 이런 하락세에서 계속적으로 낮아지면서 더 이상 끝이 보이지 않는 정도로 하락하고 있을 때에야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조금씩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런 본격적인 하락 신호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그런 수치들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IMF에서의 경기 침체 정의를 보더라도 아직까지는 이런 그 시장 지표들만 가지고 이 경기 침체를 논하기에는 좀 너무 성급한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까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결국 이런 그 경기 침체라는 것은 금융시장에서의 막연한 우려보다는 수치적으로 좀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고 이 세 가지 관점에서의 그 변화 방향성이 유의미하게 평소와 다를 때 발생하는 상황이다.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실업률 측면에서는 좀 둔화되는 것이 맞지만 확산이라는 개념에서 볼 때 업종 간 확산 그리고 국가 간 확산, 전 세계적 확산이라는 지표로 살펴본다면 아직까지는 경기 침체는 경계할 필요는 있지만 너무 우려하지 말자. 주의를 이제 기울여야 되지만 너무 예민해하지는 말자라는 그런 내용까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